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의 단독 보도 이후 촉발된 행정시장들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제 수사당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행정시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행정시장들을 그대로 임명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000제곱미터를 샀고 애월읍 광영리에서도 2,000제곱미터를 사면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딸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농지 11,000여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반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며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투기의 목적은 없었다며 위법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이 취임 하루 만에 고발당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청 첫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김희연 전 도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 김희연 정무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전달했습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1차 산업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도의회 관련 정무적 업무와 주민 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섬 속의 섬인 추자도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추자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 협의도 없이 대규모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빼어난 경관과 자연으로 천혜의 섬으로 불리는 추자도.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에 국내 민간 기업인 에키노르사우스 코리아 오픈과 한 특수법인이 공동으로 18조 원을 들여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은 각각 1.5기가와트인 3기가와트로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림해상 풍력 사업의 30배이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일부 어민의 동의로만 추진돼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고 대규모 환경 파괴로 해양 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종 소음 피해나 저주파나 자기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피해들 상당히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닷속에 케이블이 다 깔려버리면 저수생물에게는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자도 어민들은 풍력 발전 사업에 찬성한다며 추진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 풍력기가 설치되는 곳은 추자도로부터 10에서 30km 떨어져 있어 영향이 없는 데다 추자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호령하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환경 파괴는 문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자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기 설치 해상이 제주 전남 공동관리구역이어서 제주도가 인허가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바다거북은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 됐는데요.
몇 년 전부터 바다거북을 꾸준히 제주 바다에 돌려보냈더니 멀리 3,000km나 떨어진 베트남까지 다녀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래사장 위에 놓여진 바다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기어갑니다. 부지런히 나아가 파도에 맞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바다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모두 6마리. 야생에서 다친 뒤 구조된 푸른 바다거북 2마리와 붉은 바다거북 1마리, 수족관에서 인공 부화된 매부리 바다거북 3마리입니다. 이제 가서는 아프지 않고 수명이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정도 다 채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거북의 등에는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가 부착돼 이동 경로와 번식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방류된 바다거북 6마리는 무려 3,000km가 떨어진 베트남 동부 해안까지 헤엄쳐가 겨울을 보내고 최근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바다거북들이 저희 산란장, 그러니까 국내 산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개체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서식지에 잘 도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은 겨울철에도 수온이 높고 먹이도 풍부해 국내에서는 마지막으로 바다거북 산란이 확인된 곳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서 바다거북 134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다거북을 포함한 해양생물의 구조와 치료, 그리고 정식 연구 등 다양한 보정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다로 돌아간 바다거북들이 다시 제주로 돌아와 자연 번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수학여행지는 단연 제주도인데요. 최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수학여행 경비도 너무 올라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 교육청이 수학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올해 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수학여행지입니다. 3박 4일 일정에 버스 임차료와 항공료, 숙식비, 입장료 등을 모두 합쳐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경비가 60만 원 초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년 봄 수학여행을 준비 중인 학교는 더 걱정입니다. 60만 원 후반이 아니면 수학여행 운영업체와 계약이 힘든 상황. 항공료를 포함해 숙박비와 식비 등 안 오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물가를 반영하다 보니 수학여행 경비가 현재 6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제주 연수원 설립을 위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191억 원을 긴급 편성한 이유입니다. 학생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의 한 호텔을 매입해 제주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박에 1,000원, 한 끼에 4,000원을 받을 계획인데 3박 6식이 27,000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경비를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로 20만 원이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 폐교 활용, 민간부지 매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숙박시설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입이 확정되면 신설보다 개원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5월, 늦어도 내년 9월쯤에는 제주 연수원이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수학여행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치솟아 울산시 교육청은 제주 연수원 설립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요 며칠 여름과 가을이 오갔는데요. 이제 매미 소리보다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루 만에 아침 공기가 더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낮 기온 28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져서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날이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습니다. 현재 북쪽 높은 하늘에서는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5도, 남부 24도, 동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산책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은 흐리겠고요. 낮 기온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에 29도 안팎을 보이면서 크게 덥지 않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거복지 공약 전문가 회의에서 2026년까지 공공분양주택 3,000호와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가 임대주택 위주의 양적 공급에 집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부족했다며 좋은 품질의 분양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병의 뚜껑을 활용해 제주 올레에 부식된 나무 벤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올레,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페트병 뚜껑을 수거하는 캠페인인 모아줍서와 뚜껑을 재활용해 벤치를 교체하는 바꿔봅서, 재활용 과정을 체험하는 배워봅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도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체계 개편 등 특별법 개정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이 하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행 80세 이상인 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7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업에서 은퇴한 80세 이상 해녀에게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해녀는 3,4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75세 이상은 1,600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벌초철 음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의 전통 벌초일인 음력 8월 초하루인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주요 도로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뤄집니다. 지난해 단속에는 26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